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내면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에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특히 그들의 작고 미묘한 그러나 날카로운 비난이나 무시를 더는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이제 변했어 라고 소리치거나 현수막을 내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전과 다르게 살아갈 뿐입니다. 확고한 자신만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을 지켜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 눈빛, 그리고 침묵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누구도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존재감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런 변화를 감지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쉽게 통했던 무례한 행동이나 농담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가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아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는 것이 고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용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했던 바로 그 당신의 인내심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서서히 쌓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있었고 조용히 당신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명확한 선을 그었을 때 그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당신이 단순히 자신을 방어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얼마나 단호하게 해냈는가에 놀란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제 그만해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상처 입힐 수 있는 당신의 내면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관계의 모든 권력 균형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밀어붙이고 조종하면 당신이 언제나 굴복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갈망하던 통제권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을 과소평가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힘은 위협이나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돌아서는 당신의 뒷모습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당신의 침착함에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증명했기에 다른 누구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당당함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설득당하지 않으며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놓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로 생긴 존중이나 애정 때문이 아닙니다.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에게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가졌던 당신과의 가까운 관계, 당신에게 미쳤던 영향력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하며 더 이상 그들이 초대받지 못하는 멋진 삶을 구축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바로 그 추방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힘을 잃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싸우고 논쟁하고 자신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관계를 끊고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납득시키는 대신 당신 자신의 성장에 에너지를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그들이 하던 유치한 게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 플레이어가 경기장을 떠나버리면 그 누구도 게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기묘한 평화가 뒤따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견뎌낼 충분한 회복 탄력성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신감 속에서 당신은 존중만이 유일한 통화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존중을 표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의 드라마도 경고도 반복되는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단순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또 다른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배신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조건을 명확히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은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에 따라 당신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무례함에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무례한 행동만으로도 문이 영원히 닫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차갑거나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선을 너무나 일관되고 확실하게 집행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우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굽힙니다. 까다로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례함을 용납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립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을 넘도록 허용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시 그래도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한계를 시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날카로운 말을 그냥 흘려듣는지, 지키지 않은 약속을 간과하는지, 명백한 배신을 용서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방금 그들에게 결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심지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종종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낮다면 더 밀어붙이려는 유혹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함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큰 배신이 아니라 당신이 결과 없이 넘어가준 작은 행동들 속에서 말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행은 소리치거나 위협하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넘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빈 경고가 아닌 행동으로 끝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굴욕적인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들과 몇 시간 동안 논쟁하는 대신 그냥 대화를 끝내버리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들과 더 이상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신뢰를 한 번 배신했다면 영원히 거리를 두십시오. 경계의 집행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도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었을 때 이득을 보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일관되게 경계선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나 매력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을 넘는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 누군가 그것들을 잃으면 다시 되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힘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종종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그 대가를 치렀던 경험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긴장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리도록 내버려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해로운 우정을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사람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더 작아지고 약해지고 지친 채로 돌아설 때마다 그 순간들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경험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넘겨왔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고, 자유로운 이유는 이제 당신이 그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내면화하면 당신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이 한계를 설정할 때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진심인지 아닌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전에도 끝까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행된 경계선이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의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당신만큼이나 존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관계의 조건을 결정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그 조건을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다시는 감히 당신에게 선을 넘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건드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언어이지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모욕하거나 조종하려고 할 때 그들의 전체 전략은 종종 당신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방어적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먹이로 삼는 드라마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기를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과소평가합니다. 현실에서 침묵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반격할 것이라고 기대할 때 당신이 그저 차분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그들이 바랐던 감정적인 보상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회피나 두려움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통제의 침묵입니다.
진실은 어떤 논쟁은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즐기는 사람들은 진실이나 논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얽어매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끈을 즉시 잘라냅니다. 처음에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침묵을 약점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맞설 용기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발전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사람의 자존심을 당신 없이도 번창하는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무너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들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모호함 없이 전달하는 행동과 짝을 이룹니다. 당신은 그들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걸어 나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선을 넘을 때 대화를 끝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침묵은 전체 관계의 역학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반응을 얻어내려는 시도가 헛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위험이 있고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낼 위험이 있으며 아직 남아있는 약간의 영향력마저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서면서 당신은 그들의 소음 없이 숨쉬고 생각하고 성장할 더 많은 공간을 얻게 됩니다. 침묵의 가장 심오한 점은 그것이 그들을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여를 멈출 때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 수치심 또는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다른 방해물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거나 다른 대상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신을 옮겼습니다. 결국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 감정 또는 에너지의 어떤 부분도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침묵이 당신의 기준이 될 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에게 선을 넘으려 하면 그들이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는 폭발적인 대립이 아니라 완전한 분리의 길을 먹먹하게 하는 고요함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그들은 감히 당신을 도발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잃는 것, 그것은 선을 넘은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결과입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 상실감의 무게는 즉시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당신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당신의 침묵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깨달음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안에 머물고 당신의 생각을 듣고 당신의 친절을 받고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들이 가졌던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귀중했는지를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의 힘은 그 영속성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을 넘은 후에도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변해야 할 절박함은 없습니다. 용서는 필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특정 행동은 문을 영원히 닫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접근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신 없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상상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생존하는 것을 넘어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볼 때 후회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을 보며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충성심, 신뢰, 감정적 투자를 자유롭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당신은 단지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거두었습니다. 그 공백은 그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행동을 머릿속에서 되짚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접근권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당신이 달라졌다고 설득하려는 거창한 제스처와 함께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후회가 변화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바꿀 만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후회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초래한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차단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공간,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신은 그것을 빼앗을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선을 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대가가 일시적인 싸움이나 논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영원한 상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능력, 즉 자기 수양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상관없이 당신의 감정, 반응, 그리고 결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수양은 그 역학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이 다른 사람의 말, 기분 또는 행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지식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 수양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수양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덜 반응하게 되고 당신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집니다. 이것은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들이 죄책감, 분노 또는 두려움을 통해 당신을 통제했다면 이제 그 도구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얕은 칭찬에 넘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양은 단지 방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감정적인 혼란에 의해 지체되지 않고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소한 모욕이나 비난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막대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의 목표, 성장,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쏟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은 방해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간섭하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탈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조종당하지 않게, 그리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든 그 결과를 두려워하든 당신에게 선을 넘으려 하기 전에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통제될 수 없고 도발될 수 없으며 당신이 머물기로 선택하지 않은 곳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진실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목적, 규율,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약 그들이 조롱 대신 노력을,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했다면 그들이 될 수도 있었던 모습에 살아있는 증거로 만듭니다.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든 다른 이유로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비겁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군분투할 때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당신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얻는 모든 승리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 상태도 보여줍니다. 당신의 여정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힘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조용한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규율이 당신의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 삶의 변화가 당신의 힘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그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 자신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단단한 씨앗 하나를 심었기